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했던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의 경기,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가 찢어버린 시합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한 번 아주 뿌듯한 기분 좋은 월요일을 선사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현지 매체 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기자들 평가는 뭐 늘 그렇듯이 우리 맘에 안 들 때도 꽤 있는데, 이번 시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에서는 손흥민, 뒤에서는 로메로, 이 둘이 다 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지 매체 평점이 좀 우리 생각하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들이 어떤 평가를 했던 간에 오늘 손흥민 선수 오늘 정말 아주 우아한 월클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트위터에 영국의 한 팬이 올린 요 글을 좀 보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과 케인의 XGI는 똑같았다. 이게 이제 기대 공격 포인트,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을 합한 기대 공격 포인트가 두 선수가 같았다는 건데, 결국 케인은 한 골밖에 못 넣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올 시즌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손흥민의 피니시 능력은 어나더 레벨이다, 넘사벽이다. 자, 이런 아주 깔끔한 그런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참 오늘 경기 내용 활약에 아주 적합하게 표현이 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4개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또 풋볼 런던, 스카이 스포츠, 또 구영민까지 보시면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굉장히 이긴 경기입니다만 높은 선수와 평점이 낮은 선수 굉장히 좀 갭이 큽니다.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가 8.0, 스카이 스포츠가 8.0을 최고점을 줬어요. 여기 좀 오늘 좀 점수 굉장히 짜게 줬는데 5점부터 8점까지로 굉장히 짜게 줬습니다. 손흥민만 8점이고 나머지는 뭐 7.6점, 모우라가 가장 낮은 5점 받았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대체 9점, 10점 아주 높은 점수를 주면서 4개 매체 평균 평점이 손흥민 선수가 9.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로메로, 풋볼 런던이 10점 줬고요. 풋볼 런던이 손흥민보다 높게 줬어요, 점수를.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하고 이제 구영민은 9점씩을 줬고, 스카이 스포츠가 7점을 주면서 8.75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이날 클루셉스키를 벤치로 내리고 모우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우라가 왜 토트넘에서 주전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 그런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점이 뭐 3점, 4.5점 아주 극악이에요. 그래서 좀 교체로 투입된 윙크스 같은 경우 이제 한 매체만 4점을 줬는데, 그 윙크스는 빼고 선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은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참 모우라 입장에서는 클루셉스키의 가치만 높여준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매체별로 하나씩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줬어요. 솔직히 이날 손흥민 선수 활약은 10점 만점을 좀 몇 군데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군데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소개 안 했습니다만 스퍼스 앱 같은 경우에는 9.5점 줬더라고요. 자,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프롤리픽, 생산성이 좋은 선수가 또 한 번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뭐 국내 팬들 좀 아쉽죠. 쏜나골 이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헤드트릭 남은 10분 동안 골이든 도움이든 더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아무튼 구영민에서는 깔끔한 평가와 함께 10점 만점을 줬고요. 다음 해리케인 8점, 골을 제대로 넣었고 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뿌려주면서 토트넘 공격을 도왔다.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와서 이걸 좀 해줘야만 토트넘 경기가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안 풀릴 때 케인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토트넘은 케인이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됐어요. 케인 더브라이너라고 우리가 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케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야만 이 팀은 돌아가는 팀이 됐습니다. 자, 루카스 모우라 3점. 야, 3점 좀 대단합니다. 이제 구영민이 좀 시원시원하죠, 점수를 주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였고 쓸모가 없었다. 열심히는 뛰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안 클루세스키 대신 들어왔죠. 모우라 나가고 후반 10분쯤 대신 들어왔는데, 정말 클루세스키 들어오자마자 여기 8점 주는데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요. 모우라에게는 없던 간결함과 기술적인 능력을 팀에 불어넣었다. 이 평가처럼 정말 클루세스키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확실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에게 평점 9점을 주면서 최근 여러 해 동안 토트넘이 영입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렇죠. 토트넘이 이렇게 정말 특히 수비 쪽에 어떻게 이런 선수를 데려가는지 놀라울 만큼 정말 매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하면서도 무르익은 그 머추어한 기량으로 팀 승리의 촉매제가 되었다. 아주 간결한 평가. 하지만 다른 수비진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높지 않습니다. 벤 데이비스 4점 줬고요. 첫 20분은 끔찍했지만 그 나이트메어라고 그 뒤로 좀 나아졌다고 평가를 했고, 에메르송 로얄 4점 주면서 공수에 걸쳐서 또다시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로얄에 대해서 대체로 다 낮게 줬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소개해드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만 좀 점수를 희한하게 줬어요. 저 솔직히 이분 졸면서 봤나 싶을 만큼 평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에메르송 로얄한테 8점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골드 기자의 평가? 내용도 보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레스터 시티가 로얄 쪽에서 별다른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할 만큼 수비적으로 아주 좋았다. 그쪽에 로메로가 있어가지고 다 똥 치우고 다닌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공격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야, 이거를 로얄을 감싸려고 한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를 했지? 6점만 줘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해할 만한데 8점을 주면서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어요. 덕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수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로얄보다 1점 높은 9점을 주면서 코너킥에서 케인의 골을 도왔다. 후반 15분에 치명적인 턴에 이은 마무리로 골까지 터뜨렸다. 하지만 최고는 왼쪽 탑 코너로 휘어져 들어간 아름다운 가마차기 슈팅으로 만든 마지막 골이었다, 이런 평가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개인 통산 최다골이죠. 개인 한 시즌 최다골 19득점에 도달했다는 걸 또 여기 적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풋볼 런던 최고점은 손흥민 선수가 아닌 로메로 선수에게 줬습니다. 10점 만점을 줬고요. 토트넘 수비의 콜로서스, 거인과도 같은 존재다. 전반 15분 벤 데이비스의 실수로 빚어진 실점 위기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냈다. 이 장면은 진짜 영웅적인 수비였죠. 레스터 진영으로 올라가 몸을 던져 손흥민 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 그 장면은 아마 골장면 보신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이게 파울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경기 끝나고 로저스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그 태클 문제 아니다. 나는 우리 선수들이 태클 공을 못 따내는 게 문제지 로메로 수비 문제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에릭 다이어한테 8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 필요한 모든 걸 해냈다. 레스터 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다이어를 뚫지 못했다, 이러면서 8점을 줬는데, 이거는 저는 이날 다이어하고 데이비스하고 다 별로였거든요. 진짜 로메로가 아니었으면 이 팀 수비는 참 깝깝합니다. 그리고 루카스 모라한테는 4점. 여기도 이제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전반전은 끔찍했다. 후반 10분 만에 교체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모라 대신에 들어온 쿨루세스키가 이 경기에서 정말 주가가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8점을 주면서 선발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히 트릭이었어. 이런 신태용 감독님 생각나는 멘트네요. 결과적으로 트릭이라는 게 맞는 말이 됐죠. 왜냐하면 크리스키가 들어와서 정말 잘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의 역동성을 가져다줬다. 손흥민의 2골을 도왔고 레스터시티 수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아주 활약이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목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 이분이 킬패트릭이 아니고요, 댄 킬패트릭이 성입니다. 킬패트릭 기자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9점 줬습니다. 압도적인 가마차기 골을 비롯해서 후반에 터뜨린 2골로 팀에 아주 세이프한 승리를 안겨다 줬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팀 승리를 가지고 온 그런 활약이었고, 가까운 쪽 포스트를 올린 코너킥으로 케인이 골도 도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해리 케인에게는 7점 줬고요. 손흥민의 코너킥을 머리로 꽂아 넣어서 레스터를 상대로 17경기에서 18번째 골. 레스터시티 이 정도면 거의 킬러죠. 굉장한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줬습니다. 자, 루카스 모우라 4점 줬고요. 2월 중순 울버햄튼한테 패한 경기 이후에 처음으로 선발에 복귀했지만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못했다. 진짜 모우라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드는 경기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멘탈 붕괴가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안 클리스키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기도 8점 줬고, 교체 투입되자마자 선발에서 제외된 데에 대한 어떤 리스펀드, 그러니까 선발에서 제외를 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교체 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2대0 골을 도왔고, 손흥민의
손흥민 선수 개인의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간결한 패스로 셋업을 해줬다. 자, 에메르송 로얄 여기도 이제 5점밖에 안 줬습니다. 열심히는 뛰었지만 공격에 가담했을 때 보여준 게 없었다. 예. 참 로얄, 로얄은 풋볼 런던에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드리그 벤탄쿠르 7점. 패스는 들쭉날쭉했지만 후반전 토트넘이 중원을 장악하는데 기여했다. 약간 좀 벤탄쿠르 보면 좀 위험한 느낌도 있는데 좀 약간 거친 수비를 종종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중원에서 굉장히 토트넘에 이런 또 스타일 선수가 없잖아요. 중원에서 호이비에르가 많이 뛰고 뭐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약간 좀 어우 막 무모하지 않나 싶을 만큼 이런 상대를 좀 조져주는 움직임들은 없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 윙크스 막판에 이제 교체 데뷔돼서 들어왔는데 4점 얼마 뛰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안 뛰었어요. 근데 레스터 시티 골 장면에서 실점할 때 이해나초에게 너무 쉽게 뚫렸다. 덕분에 이제 쏜나골이 완성이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번 솔직히 이 골을 또 뭐 헤트트릭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압도적인 피니쉬에 대한 상찬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다른 걸로 또 다뤄볼까요?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기 오늘 활약했고요. 18호 골, 18호 골, 19호 골, 20호 골까지 한 골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 활약 계속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가는 현지평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